자, 반갑습니다. 기아빠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새해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날은 지나고요. 세뱃돈도 많이 받았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요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도 주시고 뭐 이제 강아지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우한 폐렴이 이제 신종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뭐 저는 그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뭐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1400명이 넘었다고 하고 또 어떤 동영상에서는 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넘을 거다, 뭐 20,000명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름이 어떻게 붙은 거냐면 여러분들도 뭐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 있죠, 태양을 보면 태양에서 이렇게 불줄기 같은 게 이렇게 확 올라와요. 이렇게 확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 여기서 확 하면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 이제 과학적으로 코로나라고 이제 명칭을 지어놨는데, 그 신종 코로나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생김새가 동그란 타원형에 이렇게 뾰족하게 뭐가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강아지 코로나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코로나가 사람한테 없나요? 뭐 강아지 코로나가 사람한테 없나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셔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한번 재미를 한번 봐보시고요.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 여기 좀 찾아놨거든요. 지금 우선 우한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신종 바이러스인데 이게 생기게 된 계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거기 우한 시장에 오면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야, 충격적이에요. 먹을 거 많잖아요. 진짜 뭐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굳이 박쥐도 먹고 뭐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뭐 진짜 심지어 지금 호주 산불로 되게 위험해진 코알라까지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조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 이제 예전에 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사스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이제 그 전염이 됐다고 해요. 메르스, 사스가 이제 뭐 그렇게 전염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박쥐한테 왔다는 소리도 있고 뭐 사양 고양이에서 감염이 됐다는 것도 있고, 지금 우한 쪽을 거친 사람들이 우후죽순 지금 어마어마한 확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꼭 끼시고, 공항 가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 공항 가실 때 특히 고글도 끼고 가세요. 이렇게 고글도 끼고, 마스크도 이제 뭐 그 좋은 걸로다가 아주 그냥 그 기왕이면 이제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돌아다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국의 식습관 요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 이러는 거는 조금 오바 같고요. 오바스러우니까 우선은 오늘은 강아지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 코로나는 우선은 잠시만요. 자, 강아지 코로나는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올라갈 거예요. 화면에 올라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리를 좀 했는데, 강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냐면 이제 장염에는 크게 강아지들은 파보 장염, 코로나 장염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파보 장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사율이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제 강아지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거의 90%가 치사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나마 좀 대형견들, 중형견들은 조금 버티는 편인데, 심하게 걸린 파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안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는 않아요. 코로나 장염으로 인해서 아이가 뭐 하늘나라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면 강아지의 소화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질병인데,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왕관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강아지들의 분변을 통해서 접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 사람 대 사람이 감염이 된다고 어느 정도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감염이 된다 라고 뭐 처음엔 중국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 두렵긴 해요. 그게 우한폐렴이 강아지들한테 감염이 우한 코로나 뭐 그 신종 코로나가 강아지한테 감염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그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뜻 감염 안 됩니다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파보도 마찬가지예요. 파보도 마찬가지고 홍역은 공기 중 감염이 됩니다. 홍역, 폐렴 그런 거는 이제 그 공기 중 감염이 되지만 파보와 장염은 변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감염된 개는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놓은 것처럼 1주 또는 2주 동안 침이나 대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고 면역력이 약한 강아지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거의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우선은 혈변, 구토, 식욕부진, 그리고 탈수. 코로나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경우가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탈수.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탈수, 저혈당 이것 때문에 아이가 몸이 안 좋아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가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속이 안 좋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막 진짜 무슨 밥 그릇까지 씹어 먹던 아이들이 갑자기 밥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안 먹기 시작하고 구토를 하고 혈변을 하기 시작하고 설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설사가 나오는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데 구토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수분기가 3배가 빠져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탈수가 오고 밥을 안 먹으니까 저혈당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강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가 그 대변에 섞여 나온 바이러스가 강아지의 뭐 집, 뭐 바닥, 물, 이런 사료 이런 거에 다 오염이 돼 있는데 다른 강아지가 그걸 먹었을 때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의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위를 통해서 창자에 도달하겠죠. 창자, 뭐 장 이런 거 거기에 도달해서 점막층에 증식을 해서 독성 물질을 분비하고 그 장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장 점막을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점액질 변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자,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코로나의 장염 증상. 우선은 변 냄새가 심해져요. 야, 이거 대박. 우선 코로나 장염 냄새보다 더 심한 건 파보. 파보 냄새는 거의 일반 분들은 거의 바로 토합니다. 그 자리에서 냄새 딱 맡는 순간 다 개운해요. 근데 코로나도 비슷해요. 정말 이 냄새가, 이 비린 냄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 맡아보신 분들은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린 냄새가 나요. 그리고 구토를 해요. 왜? 속이 안 좋으니까 먹은 걸 다 개어내겠죠? 그리고 오렌지색이나 황록색의 심한 설사를 해요. 근데 파보 같은 경우에는 녹색변이 나와요. 약간 녹색으로 되게 막 썩은 변 같은 게 나오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렌지색이나 색깔이 애매한 황록색 같은 그런 빨간색도 아닌 게 황록색도 아닌 그런 변이 나와요. 뭐 아이가 그런 변을 보실 경우엔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밑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탈수 증세를 보인다. 왜? 구토를 하니까. 강아지가 물을 5번 먹었어. 구토를 한 번 하면 물 15번 먹은 수분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탈수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운이 없고 식욕이 없다. 갑자기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뭐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고, 뭐 새벽 같을 때 너무 아이가 걱정이 된다 하시면 저한테 변 사진을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 제가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제가 등급을 나눠놨어. 보면 위에서부터 변비 2, 3, 4, 5, 6 설사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변비가 심한 애들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수분이 부족할 때는 변이 저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동그랗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일 때 아이들이 물을 좀 잘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 그래도 물을 안 먹고 계속 저렇게 변비가 있을 때는 유산균 같은 거를 따로 사료에다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2번 변은 그나마 괜찮아요. 약간 소화가 덜 되거나 수분기가 너무 없어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변이 생기고요. 3번, 4번 변은 아주 좋아요. 3번 변도 조금 아이들이 변을 볼 때 힘들어하긴 해요. 왜? 뻑뻑하니까. 그때 근데 3번 변 같은 경우에는 물 양에 따라서 저런 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베스트는 4번 변입니다. 약간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뭔가 만져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변 상태, 아주 베스트예요. 4번 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네,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5번 변으로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병원을 가보시거나 뭐 바이러스나 장염이나 이런 걸 스트레스가 심해도 저런 경우는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6번 설사는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저런 병이 나오진 않습니다. 꼭 알고 계세요. 근데 2개월령, 3개월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량을 밥을 먹은 거에 비해서 물량을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에 5번 같은 설사는 나올 수는 있어요. 2개월에서 4개월령 사이에는 물을 심하게 많이 먹으면 5번 같은 설사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6번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6번 같이 저렇게 물동 바로 직전에 변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장염인 경우가 9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설사 저렇게 나올 경우에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렇게 그냥 물로 찍찍 나온다, 거의 100% 장염입니다. 코로나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아직 뭐 우한 폐렴처럼 뭐 치료약이 없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면역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계속 뭐 저혈당이 안 오고 탈수가 안 오게 하면서 항생제도 맞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가 위험한 경우는 아니니까, 파보만 아니면, 파보 홍역만 아니면 아이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요거 한번 쭉 보시고 집에 있으시다가 우리 아이가 변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문제다 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위험하죠. 이게 탈수랑 저혈당이 왔을 때는 정말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아이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신종 코로나가 강아지한테 걸릴지 안 걸릴지는 뭐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땐 사람도 감염됐는데 강아지도 감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신종 코로나의 변형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지금 이럴 때 조금 위험할 때는 사람 많은 데라든지 뭐 공항 같은 데는 강아지를 안 데려가, 뭐 공항에 강아지를 데려가실 일은 없겠지만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지나갈 때까지는. 뭐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인이 와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입원을 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퍼질지 몰라요. 지금 춘절과 우리나라 설날이 겹쳐서 우리나라에도 뭐 80만 명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고, 일본에도 뭐 15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입국을 한다 만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 뭐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마스크를 낀 중국인이 있다, 피하세요. 피하세요. 저 멀리서부터 막 누군가 다가오는데 왠지 냄새가 나. 저거는 중국 냄새인데, 근데 마스크를 꼈어.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가신 겁니다. 강아지를 안고. 아시겠죠? 일단 뭐 코로나는 현재까지는 강아지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게 폐렴 증상, 근데 강아지의 코로나는 장염 증상이지 폐렴 증상은 아니에요. 폐렴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지금 요즘 같은 추울 때 뭐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차가 되게 극심하면은 기침을 하기 이렇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폐렴이 걸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 가셔서 진짜 일주일만 약을 먹여도 금방 나아요. 이게 사람도 여기 폐가 있잖아요. 폐가 하얗게 돼요. 하얗게 돼. 그 하얗다는 건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분양하기 전에 항상 데리고 오면 병원을 무조건 들렸다 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럼 저 그 의사분이 말씀해 주세요. 염증이 있다. 그러면 폐렴이에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진짜 오죽했으면 제가 3일 정도 약 먹이고 다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였던 폐가 이렇게 거뭇게 바뀝니다. 염증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분양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폐렴, 코로나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아예 너무 온도차, 심한 온도차는 좀 조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아지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딕션이 안 좋아요. 제가 혀가 약간 짧아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또 주말 있다가 저녁 때 생방송 때 또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장염 조심하시고 우한 폐렴 조심하시고